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진짜 뉴스킹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댓글에 10시다, 왜 시작 안 하냐, 진짜 뉴스킹만 기다리고 있다. 아니, 두 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두 사람이 따로 뭘 하나 하셔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뭐 묻어가야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것도 참 뜻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날은 덥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통신조회 문제 때문에 일파만파 지금 난리예요. 오늘 아침 뭐 동아일보가 제일 흥분한 것 같아. 뭐 제도 개혁까지 한 바닥씩 막 쓰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도 당하셨죠. 그러니까 안 피해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완전 3종 세트야. 고소에 징계에 사찰에 이건 진짜 그만 좀 괴롭히라고. 예, 진짜. 저도 이제 통신조회를 당했고 문자를 받았는데. 네. 일단은 의아한 점이 좀 있었어요. 의아한 점이 있냐면 왜냐하면은 뭐 이제 내용은 대충 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니까 이게 지금 이걸로 기소가 된 사람이 이제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 그리고 이제 한상진 이제 기자 요 4명이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제가 3명은 전화번호가 아예 없어요. 연락처가 없고 신앙님은 연락처가 있는데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설명은 통화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통화해서 이게 걸린 건지 저도 물어봤는데 안 알려줌. 말할 수 없대요. 피해 사실 공표. 그런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게 내가 조회가 된 거냐 지금 추론을 하는 것이 단톡방을 털었구나. 통화가 아니라 단톡방. 왜냐하면은 저는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하고 같은 단톡방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인들 이제 전에 언론노조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원로 언론인들 그러니까 그 이제 모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서포터 개념으로 막내 개념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다 예를 들면은 막 이부영 의장 막 이런 분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중배 선생님 김중배 선생님은 그 방에는 안 계시고 어쨌든 근데 막 70 넘으신 분들이 태반이고 뭐 젊으신 분이 60대 중반 이런 분들인데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난리가 난 거야. 호떡집에 불이 나 진짜로. 나도 왔다. 상당수가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이 통째로 이거를 지금 다 조회를 해본 거 아닌가. 야 이거 뭐야 이 단톡방 이거. 그러면서 쫙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쉽게 볼 게 아닌 게 일단은 이 범죄의 성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방식을 제가 좀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범죄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이렇게 통신사실 조회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명예훼손죄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명예훼손 했던 거를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만. 해당의 어떤 매체라든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공범 찾을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무차별로 했다는 거는 이게 돈이 오갔고 뭔가 지시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 추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범 찾으려고 이렇게. 그 공범이라는 게 같이 말자고 공범이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교사하고 지시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치권하고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아마 확신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더 나가서 범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뭐냐 하면 커피 탔냐 안 탔냐 그거거든요. 커피를 타긴 타줬어요. 딴 애가. 밑에 사람이. 박모 검사가. 그럼 커피 타줬고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봐줌이 돼가지고 몇 년 후에 기소가 됐거든요. 조우영 관련돼서. 그러면 언론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탔든 누가 탔든 간에 당연히 보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 탔는데 커피 이걸 안 탔는데 탔다고 이걸 이 난리 치는 것도 그 범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범죄 자체도 되게 애매한 걸 갖고 그 영장까지 낸 다음에 통신사 조회까지 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통신사 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다시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문제된 사람이 신앙님 정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문제될 만한 사람이 신앙님, 이진동 기자도 걸려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한 게 그 무렵에 김만배, 신앙님, 한상진, 김용진 이 4분하고 통화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진동 기자 섭외를 하려고 통화한 적은 자, 그러면 어떤 게 문제되냐면 일단 피의자들하고 통화했던 사람을
이게 쭉 뽑아보면 네.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 통신사실 조회입니다. 010-111111 누구지? 이거 확인하는 게 통신사실 예, 조회예요.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나갔다는 거고요. 네. 제일 최악인 경우는 그럴 가능성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네. 혹시나 SNS나 이런 카톡 같은 것들을 네. 털었다. 사찰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위법 중에 큰 위법이 되는 거고요. 위법 중에 큰 위법이다. 근데 위법을 했다 그러면 통지할 이유가 없는데 네. 통지를 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저는 SNS까지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 카카오톡에서 그걸 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게 원래 1개월 이내 30일 이내에 네.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게 7개월 있다가 8월 2일 선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공공안전 이런 걸로 했다는데 공공안전? SNS를 전체로 털려면 이런 걸 때 털려 정준영 사건 기억할 겁니다. 네. 영장을 내 가지고 무슨 음란 영상이라든지 그런 불법 영상을 저분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네. 김준일 씨 등등이 그걸 했을 때는 가능하죠. 영상을 갖고 좋다고 희낙낙거리고 했을 때 이 인간들 다 네. 문제 삼을 때는 가능해요. 네. 근데 이 언론인의 어떤 그 채팅방 자체 SNS를 네. 만약에 털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두 분은 피의자들하고 통화한 적 없잖아요. 그렇어요. 없어요. 이건 전 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청문회 통해서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좀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그랬는지. 그래도 우리가 친절하게 전화까지 했잖아. 취재원한테. 근데 답을 안 하고 지금 뭐 며칠째 연락이 없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언제 연락이 올지. 혹시 네. 전화해 봤어요? 아니 저는 전화 안 해봤고요.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다 전화를 했는데 네, 이제 네. 답변이 그냥 뭐 수사 뭐 이런 뭐, 내용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1월 4일이고 그러면은 2월 4일까지 이제 원래는 연락을 줬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번을 연장을 해가지고 네. 이제 7개월이 돼서 예. 8월 4일 이전에 이제 연락을 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사유가 있어요. 연장 사유. 테러. 신체 위협, 네. 사생활 침해, 증거 인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장윤선은 테러범이야. 테러 용의자야. 그러니까 전화를 안 준 거지. 진짜 저 근데 테러 같은 거 무서워해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매우 시작도 정치적이고요. 네. 그 통지도 정치적인 거예요. 네. 시작 자체가 지금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마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커피 탔냐 안 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권하고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확신을 가졌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아니었으면 그거를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총선이 그 직후에 있었습니다. 네.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끌고 끌어서 7월 달 한참 뒤에 지금 통지를 한 거예요. 이 앞뒤가 다 문제인 거예요. 시작 자체도 문제고요. 통지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이 공권력 행사인 거잖아요. 네. 개인의 기본권 침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누구랑 통화하고 있다는 걸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까? 제가 장윤선하고 통화하고 있는 게 예. 국가가 알아야 될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예. 테러리스트입니까? 예. 내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려고 하는 거고 어쩌면 누구랑 연결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신앙님하고 장윤선 친하다. 신앙님하고 김준일하고 같은 어떤 그거다. 네. 라는 걸 사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쉽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문책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시작도 봐야 되고요. 가정도 봐야 되고요. 통지하는 것까지 다 봐서 검찰의 반부패부에서 지금 했거든요. 강백신 네, 팀에서. 예, 예. 본인이 결정한 건지 윗선에 보고하고 한 건지 확인이 좀 돼야 된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예. 근데 그 규모도 지금 전체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그 제보센터 신설해가지고 이제 신고 접수 받는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민간인 사찰에 사찰이죠. 사찰이에요. 사찰이 별게 아니에요. 사찰이 막 장윤선 나이가 몇 살이고 키가 몇이고 뭐고 이게 사찰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너무나 큰 사찰인 거고 이 사람이 누구랑 만나고 국가기관이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찰이고요. 예. 지금 확인한 건 그거잖아요. 김준일을 우리 평론가 누구랑 연락하고 있고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에 어쨌든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사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문책을 해가지고 네. 책임을 좀 물어요. 저는 사실은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세게 얘기합니다. 왜 혼자 저는 배신자야? 그런 얘기 자꾸 들어요. 저는 통화를 했거든요. 같이 엮여야지. 저는 그 기자 좀 문제될 만한 기자들하고 통화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그 이제 단톡방을 털었을 가능성을 저는 제시를 한 건데 2021년 12월에 그때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본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86명이었나요 그때?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관련자들에서 86명이 조회가 됐다라고 해서 뭐 했는데 그때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네. 그때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한 게 이거 단톡방에 털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거는 공수처가, 예, 예. 당시 공수처가 그렇게 예. 했고 이제 일단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는 뭐 불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그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한 100명 정도 안팎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3,000명이고 뭐 봉지욱 그러니까. 기자는 만 명, 이게 몇만 명? 법이 개정돼서 통지 의무가 생긴 게 올해 1월부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예. 전에 거는 예. 조회를 했어도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실제 조회한 거는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 제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확인조차 안 맞아요.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그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요청하면 알려줍니다. 네. 통신사에서 예. 왜 저 정보 제공한 적이 있다. 네, 네. 그러면 그 1월부터는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7월 달에 지금 예, 다 더 나온 거죠. 예. 아 이렇게 봐요. 저도 이제 사실 예전에 이걸 좀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 네. 군 검사 시절 때. 네, 네. 뭐 그때는 통신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연결 계좌해가지고 영장 하나 받아놓고 하나 다 계좌 털었던 네. 아주 불법 비스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몇천 명, 몇만 명을 정말 보기가 어렵거든요. 몇백 명, 몇십 명을 볼 수 있어. 이 사람하고 통화했던 사람들. 그럼 확인할 수 있죠. 앉아가지고. 근데 몇천 명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 빠집니다. 아, 이거는 수사검사 뭐냐면 입장에서도 확신 아니면 위에 지시 둘 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 갖다 놓고 누가 이름이 있는지 이 중에 범죄자가 꼭 있다. 아. 간첩이 한 명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예, 예. 아니면 위에서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고는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일이니까. 수십 명 보는 것들을 왜 어렵냐 알려드릴게요. 네. 일일이 입력. 계속 통화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통화 저 사람 통화하고 쭉 나와요. 이 사람은 장윤선, 김준일, 박지원 쭉쭉 나오는데 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고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3,000명입니다. 너무 많아. 절대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러가 일어나요. 뭐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우리나라 큰일 날 일인데 장윤선 한 명 잡아내야 된다. 네. 이런 거 아니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명단을 프린트해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통신사에 주면 통신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번호 하나하나씩 입력해야 된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3,000명이면 3,000개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알바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완전 알바. 알바 써야 되는 거고 네. 완전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검찰이 반부패 수사부가 이제 그린 그림은 뭐냐면은 네. 신앙님, 김만배 요 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야권 진보 언론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고스톱으로. 그 배후에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렇죠? 시키드나 이거야 딱 이게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라도 연락이 네. 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 조금만 혐의가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계속 이거를 할 그림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만배 신앙님으로는 약하지 솔직히. 네. 걔 둘이 동거래 뭐 했든 말든 그거는 네. 신앙님의 개인적인 거고 더 해봤자 뉴스타파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몇천 명 몇만 명씩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공안 검사들이 간첩 그 방법이에요. 만들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리했던 뭐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안 되면 그냥 엄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예, 예.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재심을 통해서 예, 무죄가 되고 맞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공안 방식이에요. 특수들은 이런 짓을 잘 안 하죠. 공안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예. 한 놈이라 비싼 놈 있으면 그냥 잡아 넣으려고. 예. 아마도 이 사건 자체가 좀 시작 자체도 되게 웃겨요. 커피 예. 탔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지금 지시를 떨어졌고 팀까지 만들었는데 네. 성과는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돼서 지금 신학님하고 김만배 구속됐잖아요. 예. 이것도 무리수였는데 운 좋게 도장이 받은 거예요. 네. 검사가 청구하니까 판사가 영장 내준 거죠. 예. 그 과정에서 보면 계속 무리수를 한 것 같아요. 위에 지시사항은 커피 때문에 이거 질 뻔했다 선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피 탄 거를 민주당하고 언론들 다 짜고 한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지시를 때렸고 네.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했던 게 결론은 구속으로 갔고 그 과정에 통신사리 조회까지 간 건데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는 그거 보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커피를 누가 탄 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습니다. 후보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공직자 후보 때는 검증은 중수과장이 언론이. 있으면 밑에 대검의 연구관 같은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박모검 이사가 타줬는데 과장 허락 안 받고 타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밑에 사람이 건방지게 커피 막 타줍니까? 커피 타야 되는데. 타줄까 얘? 한번 타줘라. 이렇게 타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 왜 허위라고 보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짧게 요약을 하면은 부산 저축은행의 사건. 회장의 조카였나 조우영. 조우영이 네. 조우영 그래서 이제 브로커처럼 네. 불법 대출 알선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이제 이쪽에서 들여다보다가 조우영까지 부르니까 조우영이 겁이 덜컥 난 거지. 그래가지고 김만배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네. 하니 검사를 한 명,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 명 소개시켜준 게 그게 박영수. 그렇죠. 박영수 그 유명한 옛날에 박영수. 네. 그 유명한 박영수고 네. 그때는 이제 특검 가기 가기 전에. 전이었죠. 변호사죠. 예. 그래서 중수부장 했을 때 중수부 이제 그 검사로 같이 예. 일했던 근무가 있으니 정관예우를 보고 이제 박영수를 예. 김만배가 이제 거의 이제 알선 브로커처럼 해서 해서 보낸 해준 거지. 거죠. 그래서 예. 박영수가 전화다 해놨다라고 예. 해놓고 예. 이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될 거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될 거야라고 예. 했는데 예. 조우영이 갔으니까 진짜 커피를 차주더라. 자기도 신기했다라는 거를 예.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서 알려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봤다는데 야 네가 조우영이야? 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대요. 윤석열은 들어갔고 네. 그 밑에 있는 검사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네.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이제 뭐 편집을 윤석열이 하면서 커피 타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녹취록을 잘됐죠. 편집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나갔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봐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커피 탄 게 봐준 게 중요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박영수가 정관예우로 거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게 조우영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때 수사를 안 했거든요. 대검에서 묻어버렸어요. 네. 조우영이 몇 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돼서 2년 6개월 받아요.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덮어준 거지. 이게. 덮어준 거 맞잖아요. 그 결론을 봤을 때는 몇 년, 네. 4년 후에 바로 실형 받는데 그때가 고의든 과실이든 뭐 어쨌든 간에 네. 봐주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왜냐면 똑같은 범죄로 처벌됐으니까 네. 그 보도가 핵심인 거지. 커피를 누가 타고 뭐 크림을 몇 번 넣고 설탕을 몇 번 넣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 따지면 설탕 한 잔 넣었는데 2개 넣었다고 싸움 납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 때 공직 후보 진출자에 대해서 언론이 인사검증하는 거, 사건 관련해서 보도하는 거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거 당연히 써야 했다고 되죠.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대표라도 썼어야 돼요. 당연히. 그럼요. 이재명이 많이 했다면 써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은 쓰고 이재명은 안 씁니까? 다 씁니다. 아니 그리고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다 써요. 기사 되면 다 쓰는 겁니다. 기억나잖아요. 윤석열 민주당 편일 때 네. 검찰총장 할 때 뉴스타파에서 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저기 누구죠? 김 변호사랑 짜고 한 거. 네. 그거 청문회 과정에서 보도한 게 뉴스타파 아닙니까? 네. 그때 따지면 민주당한테 엄청 칼을 들이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 경향신문 기자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맞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쓴 거는 시점도 뉴스타파 보도보다 먼저 전이었고 네. 그러니까 별도로 취재를 한 거예요. 뉴스타파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워낙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조우영 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취재해서 의혹을 쓴 거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거야,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그림은 뭐냐면은 네. 전부 다 한통속이라는 거야. 얘들이 따로 취재를 했대, 뭐 한겨레가 했대, 뭐 필요 없고 한통속이라서 오다 받고 오다 받고 민주당 오다 받고 이재명 일부 언론들이 그러니까 작당해가지고 작당했었다라는
거야 이게. 다 같이 쓴 거야.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아, 우리 계속 진짜 얘기를 하지만 어마어마하다. 논리적이지 네, 않잖아요. 네. 수사하는 입장에도 알 거예요. 아 이거 좀 무리다. 네.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위의 지시라고 봐요. 누가 시켰- 야 내가 커피 안 사줬는데 계속 커피 사줬다고 하냐? 이럴 수가 가능 매우 높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은 이거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얘기인데 뉴스타파가 문제가 아니야. 봉지욱이 문제야. 네, 봉지욱 약간 기자가 지금 이런 식의 문제되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최근에 특히 이제 국정원 문건 가지고 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이거 사실은 이제 주가 부양용이었지 이재명과 관련 없다 이것도 또 시리즈로 한참 썼잖아요. 여러모로 네. 눈에 가시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봉지욱 기자 이러다가 뭐 구속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언론을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장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거 영장 없으면 못 밝혀내면 02-800-7070 이런 거 못 밝혀낸다. 이거 법률적으로 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기본으로 가면 돼요. 기본. 헌법에 네. 이거 가행 수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만약에 집단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배신 행위를 하고 있고 네. 그 사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출세라든지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지 네. 이 사건을 밝혀내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해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그 과잉 금지에 반할지 안 할지 그 판단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발 사주 이제 공수처 수사 당시에 네. 윤석열 후보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네.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한 번 더 써요. 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났습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 마디만 딱 두 글자. 반사. 아니 이 100명 한 것도 이렇게 격노를 하셨는데 하셨는데. 내로남불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네, 3,000명 그러니까. 뭐 저게 몇만 명인지 명인지 알 뭐 알 수도 수도 없어. 없는데 네. 아니, 이게 진짜 아, 김준희 진짜 반사.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 존폐의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검찰의 존폐를 걱정해야 존폐를 되네. 해야죠, 예, 이거. 이거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언론인들의 취재 노트나 휴대전화 이런 거 안 건드립니다. 안 됩니다. 취재 정보 확보하는 거 금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네. 미국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충돌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보면 쉽게 무시하고 쉽게 탄압하고 쉽게 권리 침해하잖아요. 지금 네. 말이 됩니까? 언론 그렇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든 어떤 취재원을 갖고 통화를 하든 그걸 왜 국가기관 알려고 합니까? 네. 간첩입니까? 그러니까요. 가끔 막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얘기해 줬어요? 기자한테 취재원을 막 공개하라고 안 되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돼요, 진짜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미국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로 기자들의 통신 정보, 통화 내역, 이메일 이런 거 조회하는 거 금지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미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국식으로 하자. 예?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영어? 보기에는. 영어 노래? 팝송? 아니 영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컨틴전시 플랜 그냥 뭐 위기 대응하면 되는데 되는. 꼭 뭐 컨틴전시 플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영화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진짜 쓸데없이 영어를 그 영어 얘기는 제가 짧게 영어를 옛날에 하도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거 뭐 잠시만요. 네. 이거 찾아보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자 네. 모든 국가 정책을 팔리시 믹스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정책을 미국 같은 합쳐서? 선진국은 말입니다. 거버넌트 어토니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예? 국가 변호사가 많습니다.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하면은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예. 메모리얼 파크 생각났다. 그러니까 진짜. 자 이거 이런 발음도 있어. 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를 바로 레귤레이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는 인파 관리 뭐 이렇게 됩니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우리나라가 잘 안 돼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거 컨틴전시 플랜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쓸데없이
없이 영어를 많이 쓰고 네. 좀 좋은 걸 배우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언어력이 약한 사람이 외국말을 많이 써요. 잘 보이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보이려고. 이거 컴플렉스야. 잘난 척하려고? 예,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네. 저는 영어 안 씁니다. 오히려 우리말을 일본말 잘 써야 쓰죠. 예. 일본말? 가오 뭐 오야봉. 근데 이것도 쓰면 안 된다면서요. 오야봉은 저기 김건희 여사가 좋아해. 그렇죠. 우리는 진보의 오야봉이야. 이 기본적으로 말의 어떤 언어에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네. 자꾸 이런 영어를 쓰고 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방송하는 사람 중에 영어 이렇게 한 많이 쓴 사람 있습니까? 영어 잘 없어요. 일본 말도 절대로 안 쓰면 쓰죠. 안 됩니다. 예, 우리 말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아까 읽느라 힘드셨겠어. 자, 말씀 나온 길에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신임 당직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축하난을 보냈는데요. 임명직 당직자들한테도 난 보낸 적이 있었나요? 난 처음 보네. 예,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아주 비근한 예로 네. 아빠야 엄마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나야 한동훈이야. 어? 나야 한동훈이야. 딱 이걸로 보여요 저는. 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주윤 야한 한다는데 그러니까. 너 불 똑바로 써 이거. 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는 문제지 네. 대통령이 이런 네. 거를 한 거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해요. 뭐 네.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나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정점식 때부터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요 난 보내는 거를 뭐 나쁘게 볼 일은 없지만 네. 우리 해석함에 있어서 네. 사실은 정점식은 바로 나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되자 말자.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11일간 버텼고요. 결국 당직 인선이 한 10일 이후에 지금 다 됐어요. 그렇죠. 매우 늦게. 그만큼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부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점식을 두려고 했던 거고 정점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점식 의원은 정말 정책 의장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월급 더 나옵니까? 아니죠. 본인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야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계속 있으니까 발언 나가 할 말 없습니다. 이 가다가 결국은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받고 그만둔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그만해라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한동훈 이 지도부하고 본인이 통치 아니면 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인선을 보면 김상훈, 김종혁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특히 이제 김종혁 부분 최고 지명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최고위원. 저라면 현역을 쓸 건데 네. 이게 연애를 썼어요. 자기 편 한 명 더 드릴 수 있는 그거를 기회를 5대4 때문에 그런 놓쳤거든요. 거 아니겠어 5대4? 아니 그거 근데 저는 이거는 이준석 학습 효과 같아요. 나는 절대로 이준석처럼 쫓겨나지 않으리. 네. 아니 현역에 예를 들어서 재선이나 초선이나 해보면 현역을 한 명을 자기 편으로 아주 우군 한 명 만들 수 있는데 원외를 썼어요. 네. 등등 봤을 때는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 친윤 쪽에, 친윤 쪽에. 윤석열 대통령 예, 쪽에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 못하고 눈치 보고 김상훈도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말지 아직까지는 약간 쑤구리는 분위기. 난 받았을 때도 야 받자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아. 난이 더 간 걸 어떻게 해석하지만 아직까지는 팽팽하다. 예. 원래 지금 62.8% 받고 당대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역전돼야 됩니다.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런데 아직 그거를 고스란히 다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한동훈이. 네. 왜냐? 그게 검사 후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휴가를 또 통영으로 갔어요. 정점식 지역구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예. 진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군 가려면 예, 해군 그래서 시설. 거제도로 이제 저도로 이제 뭐 이제 장소가 저도로 예. 뭐 간다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동선이 사실은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동선도 아니야. 통영을 굳이 거기서 들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했다. 의도했다. 예, 정점식 이제 의도가 내 사람이야. 왜 이랬어? 이게 약간 예, 이 정도로 예. 이제 시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뭐 여러모로 하여간 그 티셔츠도 그렇고 해군 티셔츠 입은 그러니까, 것도 그러고 예. 그 뒤에 또 영어로 써 있어 코리아 네이비. 또 영화. 야 이거 있잖아 코리아 네이비 그거 해군 영어로 된 거 그거 딱 가져오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영어 또 좋아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최상병 특검 뭐 이거 이제 저 서용조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예. 특검 이거 조롱한 거 아니냐. 예. 뭐 이게 해군 예. 티셔츠 입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는 군에 오래 장교로 예. 근무한 입장에서 예. 제대한 이후로는 군복 근처도 안 입거든요. 미필이라서 저기 무슨 그런 어떤 판타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렇군요. 통영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군 기지가 없습니다. 진해에 있죠. 네. 진해하고 부산에도 기지가 있고 예. 저기도 굳이 말하면 육군 옷 입고 가도 돼요. 공군 옷 입고 가도 되고요. 사천 기지가 옆에 있으니까 네. 굳이 해군 옷을 입고 바다니까 그냥 입고자 했나? 네. 해병이 계속 얘기하지만 육해공 3개 군이 있으면 네. 해군 밑에 해병이 있거든요. 네. 최상병 사건 현재 진행형인데 입는 것도 뭔가 정무적인 정치인의 어떤 옷과 메시지 말투가 다 정치적 메시지인데 아주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어가 많아. 지금 이게 농구, 농구 이제 그 공 가지고 시연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배구 코트인가요? 아니 농구에 농구죠. 자유투 넣는 거. 예, 자유투. 자유투. PCC 77이면 저게 저 티는 무슨 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해군 그 잠수정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대통령 옆에 보면은 태극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PCC 77이 예, 아마도 이것도 군대에서 제공한 티셔츠로 보입니다. 예. 네이비. 그 시장에서 파란색 입었던 게 그게 예. 코리아 네이비라고 파란색 티셔츠였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이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공을 던지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 사진이군요. 너무 점프볼. 작아서 점프볼. PCC 772가 제가 말했던 그거 맞네요. 예. 천안함이네요. 천안함. 이걸 이걸 왜 입고 가요? 갑자기. 그러게. 예. 뜬금없습니다. 초계함 그거 같아요. 네. 이걸 좀 뜬금없어요. 모든 게 이거 왜 이걸 왜 입고 갑니까? 예.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천안함에 한 번이 담겨 있는 그런 티셔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런 걸 안 입죠. 저게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자꾸 군대 관련된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근데 다시 가고 싶어서. 가지도 못했잖아요. 긴장에 가든가.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으로 안 보는 보수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군인들을 챙기고 네. 이런 대통령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본가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네. 해군 티셔츠를 입으셨네 안보에 진심이죠?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다. 그러니까 나 그리고 또 하나. 그만 좀 먹어. 시장 좀 가지 말고 그만 좀 먹어. 네, 오징어 왜? 진짜. 아기포. 이번에 그래도 소주 생각나네 그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눈치 좀 봐가면서 해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전에 휴가 가기 전에 그림은 그려놨을 거예요. 여기는 가가지고 뭐 사고 이제 대충 그려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랙 먼데이가 돼가지고 사상 최고로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은 변경을 해야지. 아니면 공개를 안 하든지. 몰래 갔다 오면 되죠. 그러니까 네. 뭐 그걸 또 굳이 또 다 공개를 그걸 다 해. 굳이 공개해서 활짝 웃으면서 판대소하면서 막 이러고 다 지금 나 죽을 맛인데. 시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시장 사진 저희가 같이 좀 눈치가 없나 그러니까 그만 좀 그리고 시장에서 그만 좀 먹으라고. 거기도 별로 안 진짜 좋아해요.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너무 싫어해요. 저 시장 가서 뭐 먹는 거 저거 지금. 근데 인기는 많아 보여요. 국민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여러 같이 아니죠. 저기만 많은 거죠. 조기만. 저기서 지금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맥락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가는 게 맞습니까? 시장 가는 국민이 몇 명 있고 시장이 지금 경제가 활성화돼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주식시장 전날 폭락하고 엉망이에요. 위메프 사건, 티메프 사건도 있고 엉망인 상황인데 저기서 저걸 먹고 좋다고 뭐 아기채 먹고 있고 그게 맞나? 저는 맥락이 안 맞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저거를 어쩌다가 한번 쓰는 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가서 뭐 먹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시장 좀 가시라. 나는 근데 그렇게 꾸미는 거 이런 거 안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그런 이미지 정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어쩌다가 한번 가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만 있으면 시장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술 생각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반복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심면서. 김건희 여사도 또 시장에 갔잖아요. 부산의 깡통시장. 그것도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시장을 간다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지표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 SBS 보도인데 81만 9천 곳에서 외식업체 중에서 올해
지난해 17만 6천 곳. 그러니까 5곳 중에 한 곳이 요식업체는 폐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요새 공가가 너무 많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그 자영업자 연체율이 예. 그러니까 2022년에 0.5였는데 지금 1.52로 3배가 뛰었어요. 세상. 2년 사이에 예, 3배가 뛰었어요. 예, 지금 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지금 그 이게 집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네. 8집 중에 한 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빈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시장 가서 그걸 먹는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이재명 표 뭐 25만 원 그냥 반대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네. 본인이 뭐가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 국민 25만 원이 싫으면 뭐 하위 70%, 하위 50%에 대해서 뭐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든가. 그리고 뭐 근데 주부들은 좋아해요. 지역 화폐 주면 일단 저런 전통시장에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가지고 그렇죠. 뭘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경기 활성화를 하자는 건데 이거 뭐 반복지다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게 지금 저 행동 자체가 진짜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진짜? 네. 먹으러 가면 안 되죠. 그럼 지 혼자 먹으면 되죠. 네. 집에 술 먹든지 네. 아기채 많이 사가지고 먹든지 하면 되는데 저게 간다고 보여주는 거는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휴가이지만 정치적 행보인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들 휴가 가기 전에 책 사가지고 책도 내용을 제목을 보여주는 거는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정책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대통령 정치인 행동 하나하나는 다 정책 메시지로 봐야 그럼요.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먹으러 간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싶고 아귀채가 너무 생각이 나서 저 때는 오징어 회사 때. 오징어가 너무 산 오징어. 사실 저도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오징어가 좀 귀하잖아요. 먹기가 좀 어려워서. 통영에 닷지 진짜 맛있는데. 지금 군집 돌거든요. 저같이 일반인들이야 거기 가서 오징어회를 먹든 그걸 SNS에 올리든 그건 상관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정말 먹고 싶다면 진짜 오징어회만 먹고 공개를 안 하면 돼요. 네. 오징어회 이빨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썼어요. 엄청 많이 드시고 네. 공개를 안 하면 되는데 깡통시장에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라 했지만 사진 쩍 있는 거 하고 합쳐보면 메시지 관리를 밑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참모 입장에서 네.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옷도 이거 입지 마시고 저기 가지 마시고 적당하게 보여줍시다 하는데 괜찮아. 야 아기챙이 먹는 거 보여줘야 돼. 오징어회 먹는 거 보여줘야 돼. 이렇게 했지 않을까. 정치인이라면 메시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쵸. 지금 당장 즉자적 그걸 제일 즉흥적인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참모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결정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 막 이러면 이제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수습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노상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휴가 중이긴 하지만 또 여전히 국민들이 좀 불쾌감을 갖게 만드는 열통 터지게 만드는 또 이슈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니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네. 보여주기라도 책 좀 읽는 척 좀 하자. 아니 공부 좀 하자. 아니 그러니까 뭐 역대 대통령들 휴가 때 가면은 뭐 무슨 책을 읽어 내가 읽을 거네 뭐 실제 읽었는지 모르겠어. 아이가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정의란 무엇인가 뭐 누구는 읽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보여주기식이 안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공개를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휴가 때 안 할 수밖에 없지. 작년에 오마이뉴스 보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실 1년간 구매한 책 0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책 받으면 다 버리고 아크로비스타에. 네. 그러니까 책이 있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포장을 하려고 야, 해도. 근데 그건 진짜 충격이다. 대통령실이 책 이제 그러니까 구매한 게 사실은 이게 딴 뭐냐면은 책 사야 대통령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도 책을 아무도 안 읽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도 좀 지금은 심각하다. 술을 좀 많이 줄인 상황이지만 네. 저도 매일 술을 먹던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술 먹는 사람은 책을 덜 봐요. 그러니까 사색하지 않으려 그러고요. 자꾸 그런 쾌락이나 한각에 빠지려 그러고 그러면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컨대 술을 적게 먹는 사람일수록 책을 좀 많이 보고요.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은 매일 책을 안 본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법설 한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은 적도 있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단면인 거예요. 책을 안 샀다는 거. 네. 또 이번에도 뭐 책을 하던 오늘 보도 보니 그랬더라고. 책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른 대통령처럼 책 못 읽는 거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데 뭔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책을 봐야죠. 네.
안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향해서 영수회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 8.18 전당대회 이후에 뭐 검토해보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방금 속보는 영수회담 하자면서 또 특검? 이거 선전포고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약간 또 경로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사실은 최상병 특검 지금 오늘 3번째 법안을 발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더 강력해지고 더 세지고 더 범위는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루프에 들어가면 대안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정치 해법이 있을까? 사실은 정치권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두 분은 좀 어떤 해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결정을 내리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죠. 권한대행이 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많이 실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지금 뭐 개혁신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 쪽을 조금 섭외를 해가지고 그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발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8월 11일에 저기가 들어오거든요. 천하람 네, 지금 원내대표. 미국 네. 국무부 초청받아서 지금 친미 정신교육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안이 담기고, 그럼 민주당은 못 이기는 척도 받아서 그걸로 국민의힘 한동훈 압박하고, 네. 한동훈은 또 이제 고민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특검이나 청문회 이렇게 아주 막 몰아붙이는 국면인데 네. 결국 현행법, 헌법 등을 보면 민주당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거부권, 네. 제2호권 네. 때문에 막 그게 막혀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제가 민생은 엉망인데 탄핵, 특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상황상으로는 그 김준평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중인데 당대표도 안 정해졌는데 하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미리 던져놓은 거는 아마 하더라도 당대표 됐을 때 하겠죠. 네. 하지만 미리 던져놓은 거는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출구 전략 같은 거예요. 특검은 이대로 가는데 네. 계속 이걸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세 번째 해도 어차피 이게 거부될 게 뻔한 상황이니까 또 다른 의미의 출구 전략으로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을 던진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받을까 하는데 대통령실은 벌써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특검하면서 이거 하겠냐. 특검 너희들 거부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먹혀드는 걸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네.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거를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10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혁신당이 해봤자 3명이고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원들 눈치를 보고 네. 이거를 같이 발의를 해주면은 네. 야 지금 무슨 제3자 수박도 아니야 이렇게 막 네. 공격을 받을 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좀 풀어보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이를테면은 무조건 타협하자 뭐 아니면은 이제 야합으로 볼 게 아니라 이 꽉 막힌 국면을 푸는 방법으로 다른 야당들하고 야칠당이 서로 필요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안 보면 좋을 것 같다. 모 의원께서 같이 사실상 거의 같이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죠. 민주당의 워낙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삼자 특검 절대 안 된다부터 이거라도 해서 일단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주장. 반대로 또 대한변협 보수화돼 있고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수사와 기소를 지금 한 사람이 다 이걸 하겠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는 많은데 중요한 건 진실규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사외압의 실체가 뭐냐. 근데 거의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많이 밝혔어요. 청문회 통해서 90% 이상 밝혀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그 고리만 찾아내는 거 남았다고 보면 네. 뭐 이래 말하면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국면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통령이 지금 꺼려하는 게 네. 과연 뭐 제3자라서 꺼려 할까요? 예.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그 입법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청문회 2번 했는데 막 증인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검도 막히면 차제에 국정조사 그게 방법이죠, 사실은. 새로운 방법을 좀 즉각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진작에 했어야 진즉에 했어야 돼요.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네. 강제력이라든지 네.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돌이켜 보면 우리 국정농단 박근혜 때 네. 그때 국정조사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렇습니다. 특검 그 이후에 시작됐고 예. 그 진행됐고. 국정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국조에 대한 두려움이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 했는데 뭐 안 되면 어떡할까. 아, 근데 청문회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저는 뭐 실력을 떠나서 막혀 있는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2요구권 때문에 다 막혀 있고 제3자 추천권이라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더 여론을 환기하는 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네. 사실 이제 거의 다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대체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너무 이제 퍼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 하는 게니까 저는 최상병 이 외화복은 지금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국정조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백경정 아.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빙고, 거를 빙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 빙고, 빙고, 빙고. 백경정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게 빙고.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막 네. 이런 주장과 저런 주장, 네, 막 네. 진실들이 막 파편화돼 있으니까 이거를 쫙 모아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국정조사하고 이거는 빨리 특검 가고 이게 저는 맞는 네, 방법. 뭐 이거 정도 차이겠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 네. 나온 김에 백경정 사건 얘기 좀 해봅시다. 왜 이렇게 관세청을 왜 그랬을까? 그리고 관세청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거든요. 이상해요. 그런데 경찰이 관세청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고 이 사건 수사를 한다. 방침을 정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많이 근데 또 이상하죠. 수사 외압은 없었다. 그런데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앞말과 뒷말의 불일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이 또 튀어나왔거든요. 어머, 용산이 또 전화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조병로 경무관이 하고 있어요. 그게 녹취록으로 생생하게 다 보도됐습니다. 네. 물론 이분은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그런 사실 절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아니, 대목이 이상한 거 나는 같아요? 일단 어제 관세청 그 발표한 거 보고 와 이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관세청. 네. 관세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 세관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 언론 공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그 마약 사범이 진술한 거 네.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했다. 이거에 진술의 개연성이 낮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수사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어떻게 알아? 그런 거 하라고 어쨌든 네. 진술이 나왔고 여러 가지 네. 정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있는 건데 지들이 뭐야 그러니까 뭐 검찰이야 뭐 경찰이야 그걸 지들이 판단을 내리고 경찰이 쟤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앞단에서도 외압이 막 이렇게 이상한 외압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네, 관세청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 무슨 백이 있길래 도대체 예. 관세청장이 백이 있는 건지 내가 그러니까 뭐 뒷배가 누군지 아직도 궁금해 그래.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네. 이 정도 하는 거라면 위에 뭐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뭐 거의 흡사해요. 거의 네. 같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네. 관세청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본인들의 의사결정보다는 아니면 관세청장이 뭐 고시 출신 그런 사람인가 뭐 그런 게 문제 될지 몰라도 관세청장이 행정고 시들 이재부 조병로도 행정 출신이죠. 행시 출신이고 네. 조병로와
관세청장인 고광효. 두 그게 사람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예요. 어쩌면 그게 이제 이 해결책을 하는데 저는 보니 고시 자기들끼리 그 결성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뭔데요? 지들이 뭔데? 학교 다 가 나오면 뭔데? 저는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않고서는 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조사가. 아까 국정조사 얘기했지만 이상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될 공권력이나 어떤 그런 발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관세청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네. 이러니까 이게 약간의 여러 가설들 네. 뭐 누군가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나오는 거예요. 별 찌라시들이 다 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야 이제 하다 마약까지 들여오는 거야. 뭐 이런 찌라시도 돌고. 아, 돌로 찌라시. 진짜 이거 진짜 찌라시 돌아요. 저도 봤죠. 진짜로.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는 마약과 전쟁 선포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뭐 발가락 다이아라도 들여오다 걸린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야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그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하시고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관세청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용산이 예. 뭐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1호기 명품 쇼핑 뭐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의심 맥락상 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아니 세상에 마약 74kg를 온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게 보니까 제가 뭐 다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지 취재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이게 마약 조직이니까 가능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세청이나 세관직원의 협조 없이는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명동에 있는 호텔까지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예? 이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쫄아서 말레이시아부터 출국할 때부터 저 조직원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라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위챗방에 세관 직원 얼굴까지 띄워주고 이 사람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듣고 말레이에서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어찌됐든 명동에 있는 자기들 안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게 뚫린 거예요. 국경이 마약의 국경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에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는 게 경찰의 임무죠. 그러니까 관세청 말만 믿고 안 합니까? 그럼 수사를? 74kg이 마약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2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2,200억, 2,200. 235만 명 예. 투약량.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한 80kg 나가거든요. 저만한 게 이거 마약이 들어오면 그래 보면 적은데 쉽게 말하면 대구 시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 이상이에요. 세상에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필로폰이잖아요. 필로폰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쾌거야, 쾌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엄청 칭찬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야. 그리고 이 이거는. 마약 조직이 다국적이야. 한국, 그러니까. 중국, 말레이시아 세 개 나라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다국적으로 아직 이게 누구 땡땡은 아직 잡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뚫리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대요. 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약간 통통하신 분이 있었나 봐. 근데 랩으로 붙이는데 오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피가 안 통해. 자수하려고 하고 했었다. 별의별 별의별 얘기가 얘기가 다 있었는데 다 제가 다 있는데. 옮길 수가 없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이 마약 수사가 영화더라고 영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영화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취재 편의점도 끊임없이 취재해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는 거. 아이고 11시 1분인데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뉴라이트 아니래요. 어디가? 국가보훈부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뉴라이트 아니에요? 이분? 신라이트인가? 몰라, 나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야. 모르겠어. 못 알아먹겠어,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줄줄줄 나오는데 예. 어떻게 뉴라이트가 아닌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매국노인가 그러면 뉴라이트가 아니라 친일족이라고. 친일족.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친일족.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본인이 오므라이스 좋아하는 건 거기서 끝내시면 되지. 왜 나라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는지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게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이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시작 자체는 뭐 보수 정당에서 스카우트한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집권 네. 세력이 네. 지금 사실은 같다고 보긴 어려운데 같았던 것 같아요. 의식을 보면 뉴라이트 사관 예컨대 건국절 이승만 건국절 그 사람 그 사관만 갖고 있고 그러니 논장이 많이 되니까 사실 실현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진숙부터 해가지고 이진숙까지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을 와 써버리거든 적재적소에. 아예 지금 김영석 같은 사람은 아주 정반대의 사람을 독립을 어쩜 싫어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복 놀랍습니다. 않는 사람이잖아요. 강복이라는 걸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때 한국 국적이 조선 국적이 없었다. 일본만 예, 있었다. 이렇게 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역사의식 한미일 동맹 뭐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거랑 맥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연찮게 홍범도 장군이 뭐 그런 것들이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집권 세력이 지금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확고하다. 네. 지금 독립기념관장 뭐 한국 그 문화 그 어디죠? 한국화연구원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다 이런 사람 임명하는 거는 아예 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이분이 지난해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교를 기르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 이분이 가운데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뉴라이트 아니고 뭐 뉴라이트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48년 8월 15일을 얘기하잖아요. 네. 유엔 우리 정부 수립 이거를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건국절이고 그냥 완전 지금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임명을 한다. 독립기념관장에. 아니 세상에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데도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아니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검찰총장이나 할 때는 이념적 공백 상태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법 기술자였고 본인의 검사 업무는 하지만은 뭔가 이념을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규정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 얘기 들어보면 원래 민주당 뭐 진보의 뭐였지? 오야붕. 진보의 오야붕이다. 우리가 원래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뭐 국민의힘 윤석열 그때 뭐 내가 국민의힘을 3개월 안에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잖아. 쥐약 먹은 놈들 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념적 공백 상태는 어떻게든 그쪽에 후보가 됐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원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서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원죄가 이명박 박근혜 잡아 넣은 것들 이제 탄핵을 사실상 이제 이쪽에서 이제 특검을 함으로써 이걸 수사를 했던 원죄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원래 보통 더 급격하게 이념적 공백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빨리 흡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네. 그 채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오히려 꽉 차 있으면은 네. 고민도 하고 충돌하니까 사람이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뭐 아니면 이제 극우 쪽에 유튜브 맨날 이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이제 퍼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급속도로 하고 본인들이 가장 강성한테 어필을 해야지 본인의 이념적인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덜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급조된 어떤 네. 이념이다. 제가 예. 보기엔 이거 뿌리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급조되고 예. 게다가 MB계에서 뉴라이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친일 논란이 있고 맞습니다. 조상이 예, 뭐 예. 이런 맥락들이 다 이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광복회 회장이 네.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고 안기부장도 하고 안기부장. 과거에 정치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어제 라디오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대판 밀정이 있다 용산 밀정. 주변에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뭔가 기획된 그런 것 느낌을 같아요. 받는다. 그래서 이번 8.15 때 이 광복절 때 뭔가 좀 반대하는 그런 액션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 그 독립기념관장에 앉혀놓겠다고 하니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인 이종찬 광복회장조차도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를 뿌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뿌리를 부정하고 친일로 나가자는 거냐? 그러면은 1919년에 상해 임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때 나라가 없었다. 일본밖에. 그럼 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었던 거야? 어? 우리 잠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네요. 아리가또. 네. 야, 진짜 뭐 이게 뭐야? 내가 스시 좋아하고 삼계 좋아하는 게 내가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야마도네요 진짜. 아유, 진짜 이게 뭐냐? 뭡니까, 식문이다. 이게? 이게 나라가 정치가 이게 뭡니까? 에? 아유 진짜 정말 오늘 내가 하야시 상들하고 오늘 인터뷰한 거야? 아 진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아니고 저는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국회 추천으로 그 독립기념관에 이사가 되신 이사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거에 세 분이 싹 다 그만두겠다 항의의 표시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그만둘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식을 해서라도 그렇죠. 머리를 깎더라도 이런 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냥 아예 뭐 그만둬. 그리고 그러면 독립기념관의 관장을 친일파가 그냥 해도 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맞아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네. 일단은 이제 뭐 출근 저지투del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뭘 언론 더 해야죠. 알리고요. 네. 사실은 이사회가 뭐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독립기념관에 무슨 이사회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운영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분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알리는 역할을 하셔야지. 좀 저는 그만두겠다는 되게 무책임해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만둘 일이 아니다. 사퇴할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앉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단식 농성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슈를 계속 만들어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앉은 역사가 없습니다. 1987년에 개관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이 역사 부정을 그냥 넘길 거냐.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통신조회 당하나? 테러 분자를 하자 테러. 저거 네. 저기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잖아.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테러 장윤선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거야 지금. 아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오로지 세 가지만 숭상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목이 다 쉬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